뭐니 해도 교통 좋은 오피스텔이 최고다. 타 지역 수요도 많아서 뭐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면 시세 상승 기대감까지. 오피스텔이 시세 상승 될 수 있을까요? 낡아도? 되게 정신 나간 생각인 게, 아파트가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있었던 거. 아파트는 감가상각 되는데요. 모든 집은,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죠. 왜 아파트가 그 투기를 선도하고 있을까? 혹은 그 다음에 왜 빌라, 단독당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빌라는요? 빌라는 재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재개발 때 보통 빌라 지역 자체가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빌라 많이 들어가죠. 특히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 빌라로 한번 신축 만들고 나중에 또 재개발 한번 하고, 이런 메리트라도 있으니까 감가상각 되더라도 30년이 넘었구나, 30년 넘었으면 이제 완전 낡은 건물인데 재건축 되겠구나, 재건축 되면 시세가 확 뛰니까 그런 기대감으로라도 천천히라도 올릴 수 있는데, 오피스텔이 그게 돼요?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 차이 얘기를 하고 있다. 공실 리스크 떨어진대요. 교통 있는 데가 당연히 교통 없는 데보다 공실 리스크가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 교통 좋은 데가 역세권이 70만원이고 조금 떨어진 데가 50만원, 많이 떨어진 데가 30만원이라고 합시다.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들어요. 여기가 1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여기도 따라서 한 25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여기가 70만원이면 계속 여기 살겠느냐? 너무 비싼데요? 좀 걷고 멀리 가더라도 40만원 아끼는 게 낫지. 어쩔 수 없이 얘도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교통이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더라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가지고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수요가 빠져나가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도 한 50만원까지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이 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서울 오피스텔이 가격이 유지되고 하는 게 뭐 때문인지 알아요? 1, 2인 가구 증가했고, 그 1, 2인 가구들이 가구 들고 이사 다닐 수도 없고 내 집 마련 뭐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풀옵션 된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언제까지 유지되냐는 거죠. 1, 2인 가구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이야 좀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그 1, 2인 가구 중에서 젊은 수요들이 들어가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오피스텔 들어가요? 저렴하게 다가구 이런 데 들어가지. 인구 구조상으로 30대 수요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고 있죠. 청년 수요들이 줄고 있다. 1, 2인 가구가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오르고 뭐 다른 데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서울만 계속 오를 수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너무 비싸다 서울이. 제가 얼마 전에 오피스텔 엄청 크고 막 풀옵션에다가 하는데, 강남에 있는데 오피스텔 월세가 50만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그 대신에 보증금이 1억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청년들도 들어갈 가격이 안 되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 교통 좋은 오피스텔이요? 특별히 더하죠. 청약 가르는 브랜드 파워. 브랜드만 좋으면 청약 좋은가요? 유리하겠죠. 아파트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피스텔의 전망이죠.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청약 성적이 확연히 갈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까요 앞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완판 행진이 아니라 딴판 행진 중이에요. 딴판. 미분양률. 서울 같은 경우는 73%예요 오피스텔이. 서울에 교통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교통 호재 있으면 무조건 뜬다면서요. 이런 데도 있어요. 97% 광주에.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오피스텔 분양 실적 0.1대 1이에요 0.1대 1이면 10%예요 10%. 이런 데 작살나고 있는 거죠. 13대 1, 10대 1 하고 있던 데가 왜 이렇게 됐냐? 8월 12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오피스텔 사고서 1주택 더 사면 8% 취득세 나오는 거고, 2개 정도 가지고 있다가 외 지역에서 사게 되면 8% 취득세 나오는 거고, 그 이상이면 12%씩 나온다. 바로 작살나기 시작하죠. 오피스텔이 원래는 상업용지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피스처럼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건데, 이걸 지금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 법에 대한 적용을 받아라 라는 거죠. 강남 오피스텔인데 망할 리 없지. 인프라의 핵심, 직장, 학군, 병원도 가깝고 교통 당연히 좋고, 그런 강남 오피스텔이 어때요? 종잣돈 5천만원 모아가지고 4천만원 소액 투자로 강남역 주변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귀가 솔깃해서 2억 6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전세가요 했는데 사기 자본 4천만원으로 충분하대요. 오피스텔이 전세를 할 이유가 있냐? 전세는 뭐 때문이에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인데,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속은 거죠. 오피스텔 전세는 또 쉽게 구해질 것 같아요. 원래 월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전세도 가끔 있죠. 그런데 전세를 왜 사요?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감가상각이 심하다. 아파트는 30년 지나면 때려 부수고 모여가지고 재건축하면 되는 건데, 오피스텔이 그게 돼요? 거기다가 망할 리 없고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거죠. 왜 오피스텔을 시세 차익용으로 자꾸 유도를 해요? 오피스텔이 언제부터 시세 차익용이었어요? 비정상적인 심리로 아파트 값이 오르던 시기에나 가능했던 거죠. 지금도 가능할까요? 오피스텔까지 잡는 거는 오피스텔 싹쓸이 하지 말고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내 집 마련 할 사람들 살 수 있게 둬라.
오피스텔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다 싶으면 그냥 내 집 마련 오피스텔 하나 하고 평생 살래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면서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영향이 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저걸 시세 차익 보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행동이었죠. 거기다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기도 많습니다. 꼭대기층만 복층인데 별도 출입문에 층이 분리돼 있어 각각 다른 세대가 살 수 있다는 조건에 걸려서 했는데 왕궁 대증이 달라요. 우리나라 선분양의 폐해죠. 시공상 차익 다른 문제가 생겨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계약자들 찍었다. 처음 보는 서류. 시들 멋대로 사기까지 쳐가고 있다. 차라리 지어진 오피스텔을 사고 말지. 왜 분양을 받아요?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업자는 아파트처럼 막 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등의 뭐 수익형 부동산 있잖아요. 오피스나 이 업자들 그 건물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거기에 나눠준 책자에서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브리핑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 팔면은 몇백만원 주겠다. 개당. 비싸면 뭐 1000만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지식 없는 아줌마들, 청년들 큰돈 벌 수 있다고 모아서 와요. 당연히 급여는 없죠. 니들 실적대로 팔아서 알아서 벌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다? 잘 모르는데 팔면 돈 준다니까. 근데 뭐 몇백 준다고 그랬죠? 업자한테만 줘요? 거기서 연결돼서 부동산이 끌고 오면 부동산한테도 준다. 그런 식으로 떼이는 거 보면은 내가 1억짜리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떼이는 것만 1, 2천은 돼요. 대행사가 받아가는 거 있지. 뭐 홍보 비용이니까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떼요. 아파트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책임지지도 않은 말을 마구 내뱉는다. 오피스텔 수익률 뭐 7% 8% 나온다. 7% 8% 나와요 지금. 3개 정도 분양받으면 월급 안 받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죠. 3개 정도 분양받아봐요. 하나 공실나서 나머지 2개로 메꾸느라 바쁘지. 2개 공실나면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거고. 거기다 이런 사기까지 친다. 저런 거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뭘 하든. 부동산 같은 경우 사실상 큰 돈이 걸렸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하실 때 녹음 필수로 하시고 가능하면 녹화도 하세요. 양해 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미리 마련해 놔야 되겠죠. 저거 도장 위조해서 한 거잖아요. 위조 안 했으면은 제대로 읽어주지도 않고 A4용지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인 누구누구누구 도장 딱 찍었는데 요 위에다가 한 번 더 인쇄 찍어가지고 여기다 한 줄 더 붙이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아예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테이핑으로 덮어버리든가 아니면 무조건 한 부씩 나눠 받아가지고 차이점 보여주든가 해야죠. 아니라면 도장 위조니까 잡아가야 되는 거고.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교통 좋은 서울 왜 안 팔릴까요? 인천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오피스텔 투기는 끝났다는 거죠. 과잉되게 지어진 것도 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그런 얘기 하죠. 다주택자들 덕분에 임대 아파트 나오고 뭐 한다. 지은 일 하지 말라고 하고요. 아파트는 실수요로 사고 이런데 투기 안 들어가게 해서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데서 임대하는 사람들 그런 데서 하고 시세 차익 안 보는 데에서 수익형으로 낼 수 있는 데서 임대 내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실거주용으로 분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가를 지금 당시 매매가보다 더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난리치고들 있죠. 전세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좋은 때는 다 수익률 좋다는데 왜 수익률 점점 떨어져요? 입주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물량 왜 늘어나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족 시설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나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진다.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나요? 2014년, 2015년에 이렇게 했는데 대출 막 받으면서 쭉쭉 늘리다가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규제 들어가니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사세요 이러려고 쭉쭉 늘어난 거죠. 이거 지금 건설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오피스텔은. 무리하게 하고 있다. 뭐 신도시 개발한다 피고 거기다 오피스를 또 왕창 때려짓고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거기다 깡통주택 많습니다. 오피스텔 깡통주택 너무 많아요.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보증보험 가입도 잘 안 될 거고요.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그런 데는 아파트 비싸니까 거기 전세 들어간다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오피스텔은 빠져나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깡통전세 나올 가능성 너무 높고 감가상각 심하고 전세가 올리는데 금방 깡통 될 수 있다. 근데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가 오르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감가상각 심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는 거. 자, 동탄 지금 오피스텔 안 돼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할인 분양. 냅둬요. 기다리면 할인 분양 나온다. 안 파는 것보단 싸게 파는 게 낫잖아요.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200만원에 팔려고 샀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150만원에 파는 거고 120만원에 파는 거잖아요. 200만원에 못 팔았다고 요거 내가 100만원 손해보면서 안 팔어 하진 않을 거잖아요. 25% 할인 들어간다. 희소성이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다가 이 기회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 정해주고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죠. 분양가 1억 3,300만원 할인 분양 해준다.
앞으로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나 뭐나 이런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방 쪽에 공실 많이 나는 동네일수록 할인 분양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들이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로 뜨나 싶더니 아파트 대체로 뜨는 게 말이 돼요? 오피스텔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빌라나 다세대를 가든가. 그래도 거기는 주거 지역에 지어지잖아요.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게 왜 아파트 대체가 돼요? 공급 과잉, 취득세 증가, 된설이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해서 얘기했죠. 오피스텔은 이번에 주택수 포함되면서 작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오피스텔 정 갖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받지 말고 그냥 싸게 내놓는 매물들, 경매, 공매 매물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오피스텔에서 실거주 하실 거면 내가 오피스텔 실거주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그러면 아직도 또 하고 있죠. 언제요? 9월 28일 규제 피해서 오피스텔 상가로. 오피스텔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기 오피스텔 규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7월 비주거용 거래 14년 만에 최대. 7월까지 누적. 취득세 역전 현상인 주목. 역전 왜 8% 12%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오피스텔 분양받아라. 미친 소리죠. 그것도 뭐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잔여호실 분양. 진짜 여긴 미쳤어요. 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제정신 아니죠. 잇따른 규제에 오피스텔 수요 증가. 잇따른 규제에 수요 증가하고 있어요. 청약 경쟁률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죠. 거래량 엄청나게 떨어지고 청약도 안 받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죠. 왜 거짓말을 해요? 패닉바잉으로 오피스텔 수요 증가. 미친 거잖아요. 이런 거를 기사라고 내고 있다. 결론, 오피스텔은 8월에 주택수 포함으로 종말 맞았다. 그 전에도 감가상가 심각해서 사실상 월세를 받더라도 그만큼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상 이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다. 오피스텔 갭투기는 미친 행동이다. 지금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시는 거 위험합니다. 오피스텔은 월세로 가시든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정도만 전세 들어가셔라. 오피스텔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거품 먼저 빠질 거다.